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제는 어려웠나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편했어요. 요약집 갖고 오셨네, 요약집? 요약집 갖고 오셨고, 웬만하면 이제, 예전에 동영상 들으시면서 제가 그 암기 노트를 드린 게 있죠, 그죠? 그거를 좀 이제, 우리 데스크에다 다 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철을 내서 좀 만드세요. 만드시면 이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일 특강했던 자료도 있거든요. 그죠? 그걸 중간중간에 또 해서 제가 또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일단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거든요. 이게 이제 감독학고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일단 뭐 여기서 연습 게임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정착물이라는 것은 종속 정착물하고 독립 정착물 있죠. 국어는 토지 일부고 독립된 게 사종 세트예요. 토지가 독립된 게 그다음에 건물, 명인방불 갖춘 미분리 가시나 명인방불 갖춘 수목, 등기대이목, 타인 토지 경작된 농장도 들어가죠.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체크하시고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우리가 임대인 정착물이라든지 매년 경작 요구하는 나무나 같은 자연색 시설은 정착물로 간주하는데 그다음에 동산의 3종 세트 이게 기출이 됐었는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 동산. 걔가 가수차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가수차. 나훈아 씨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이요 동산이에요. 동산. 자, 따라서 입을 여세요. 따라서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중인 수목, 거짓가짜죠. 지금 안 되시면 이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가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몇 번으로 하셨어야 돼요? 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이거 맞히셨나요? 이걸 틀리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좀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뭐로 해요? 등기로 하고 동산은 점유로 하죠. 공시 방법이 다른데 이거다 밑춰쳐보세요.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민법이에요. 동산은 공실의 원칙이 그냥이요 인정돼요. 인정되죠. 민법. 공실의 원칙. 그래서 점유를 거래하는 사람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공실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한다? 안 되죠. 등기를 믿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정착물이 아까 4종 세트의 명인방물 받은 수목도 토지와 독립된 걸로 들어가고요. 토지와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의 토지와 독립적인 것입니까? 이건 일부로 간주합니까? 그럼 종속이죠. 아까 봤던.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 4번도 몇 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출됐던 거를 이제 감정평가에서 뺏겼는데 여기 앞에다가 따라서 물리적을 한번 적어놓으세요. 적어봐요. 물리적. 따라서 물리적. 그러니까 저기 형광등하고 여기 저 벽시계는 그냥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능용에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벽시계는 없죠. 없으면 그냥요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있으면 정착물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유력할 것 같아요. 요거 별표 치시고 요거 공신의 원칙 별표 치시고 그 다음 이건 기출이 됐었는데 또 응용을 했어요. 우리가 간편해서. 그래서 있느니 맞아요? 없느니 맞아요? 없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맞히셨을 거로 좀 믿고요. 그 다음에 일단 페이지는 제가 요약집을 적어드려도 되겠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페이지 17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만약에 제가 요약집이 필요하다 그런 건 요약집을 좀 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렇게 맞히시고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서 가장 이제 이건 이제 체크된 게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4번이죠. 4번. 그래서 일단은 토지의 특성에서 무조건 하나가 떠요. 뜨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건데, 자, 합니다. 부동성은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토지를 살려면 거기 가서 임장활동을 해야겠죠. 임장활동을 하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화,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자, 요거 별표 치시는데, 요것도 이제 나왔었는데,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대체하기 힘드니까 비타적이죠. 요거 별표 치시는데, 요게 비독점이에요? 그냥 독점이에요? 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요거 잘 나와요. 꼭 체크하시고. 영속성은 오래 간단 말이에요. 토지가. 그럼 부동산 활동을 미래에 대한 장기적 나왔다? 그럼 무슨 성 생각하셔야 돼요? 영속성.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게 평가사죠. 주계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된다. 자, 우리가 매립이나 산지를 개간했다. 자, 보세요. 자, 토지를, 지구 땅을
이렇게 바다가 있다. 농지가 있으면 임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택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와 택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농지를 택지로 바뀌었다는 거는 물리적 양을 늘린 거예요? 용도를 전환시킨 거예요? 매립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중성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죠. 매립이나 산지경영을 통한 택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예요? 예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고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 그럼 예외라고 보셔야 돼요? 예외가 아니에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일환으로서 부중성은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5번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가 희소하죠.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경쟁입니까? 수요자에 대한 경쟁입니까? 수요자의 경쟁.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이다?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총론에서는 딱 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약집으로는 21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요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아, 따끈따끈한데.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표 본지, 표 준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단어가 갖고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1번은 어떻게 가냐면 필지하고 핵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시니? 감정평가에 나왔던 그 단어가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묻는 소유권이니까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건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이거든요. 그런가요? 법률적인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예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서 가격을 하나의 평가로서 일단의 토지로 이렇게 묶으니까 소유권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이제 거래 활동할 때 가격 보고 거래하니까 자, 가격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이죠.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지금 필지가 법률적이다 개념으로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가격 수준이 일단 비슷한 토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때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그냥입니까? 이건 획지입니까? 필지는 법률적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면, 자, 보세요. 자, 시험 문제가 필지가 나오면 이건 무슨 쪽이 나오셔야 되고요? 법률적이 나와야 되고, 획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가격이 붙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필지, 법률적, 그럼 경제적이에요? 이건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고, 가격이 나오면 뭐죠? 획지죠. 자,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 획 가요. 그럼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찍으셔야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여기 가격 나왔죠? 돈 보면 어떻게? 획가. 그러면 필지로 보셔야 돼요? 그럼 획지로 보셔야 돼요? 획지로 보셔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법률적 나오면 필지고 경제적 나오면 획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2번이 가장 유리한데, 자,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상호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간이 중요하다? 그럼 상호간 나와 있다.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우리 기본서에는 조금 이렇게 잘못 표현된 것보다 조금 어렵게 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기출에서 나옵니까? 기출에서 나오죠. 그래서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 나와요. 상호간.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 후보지. 이행지는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예요? 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나오면 이행지 찍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 우리가 요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토론들이 많죠. 따라서 후보지 상호간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그 무슨 지죠?
후보지고 이행 가능한 범위 내가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지야? 이행지가 되겠죠. 분위기 안 좋아. 씨. 자, 이해하셨어요? 그럼 사후만 나오면 무슨 지?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 남의 투. 후보들이 상을 타자. 그럼 사후만 나오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죠. 화이팅. 이게 시험지에 배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두고 제한 등으로 비워둔 땅, 건축까지 비워둔 땅은 비웠잖아요. 비웠는 것은 공지죠. 낮이에요, 공지야. 공지고 표본지다 똥을 미쳐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강 때 표본지와 표진지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따라봐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나와야 돼요.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지가로 공시한다. 따라서 표본지. 표본지는 뭐냐면 지가 변동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변동률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가 변동률. 그래서 변동률을 측정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본지가 맞아야겠어요? 표준지가 맞겠어요? 표준지가 맞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별표 3개 이거. 3개 쳐. 3개 치시고. 느낌이 아주 좋아. 지가 변동률이 나왔다? 그럼 무슨 지 찍으셔야 돼? 표본지. 따라서 변동률. 비읍 들어갔지? 연구한 거예요. 지가 변동, 여기 비읍 들어갔죠? 그럼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시를 지가한다. 그러면 표본지야, 표준지야. 지가 변동률을 측정한다. 표본지가 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특정 지점에 대한 이거 거의 안 떴는데 요번에 또 감정평가 썼는데 택지용의 체험번권 토지는 따라서 택지의 끝토지. 따라서 한계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 그럼 자, 간다. 나랑 연습하는 거야, 이제. 자, 시험 문제가 필지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야. 따라서 필지, 법률적. 근데 가격 나오면 무슨 지 찍어? 어떻게 했어? 돈 벌면 획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가격 나왔잖아요. 그럼 뭐 찍어야 되죠? 획지가 찍어야 되죠. 따라서 후보지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럼 후보지는 무슨 간에 나오겠어요? 상호간 나오고 이행지는 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결정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딱딱 떨어져가지고 기출문제는 내가 하는 대로 가면 돼. 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가 나와야 되죠. 표본지는 지가 변동에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세 가지가 제가 해드린 게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오케이? 변동 몇 번? 2번 갑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2번 정답 페이지 적어줄게요. 18페이지 참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큰일 났어. 이제 경제야.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지? 괜찮았는데. 자, 시장 파트를 냈죠. 자,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시장 자체가 요건 이제 조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어디다 했냐면, 여기 말고 이제 또 이따가 나오거든요. 쫙쫙쫙 넘어가시면 여기다 해놨어요. 자, 집합.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전 경쟁이에요? 불안전 경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인생 하나만 찍는 거야. 인생을 찍는 거 어차피. 부동산은 소수야, 다수야? 하나만 찍어요. 소수, 다수? 소수죠? 자, 싸, 비싸. 비싸고 제한돼 있잖아요, 유효수가. 그럼 다수 찍어, 소수 찍어. 소수 찍어. 그 수급 조절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쉬워, 어려워? 그럼 시장의 진퇴가 용이하다, 어렵다,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지성이라는 거 아시죠? 지역으로 국한돼 있잖아요. 그럼 세분화되어 있고 부분 시장이니까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강남하고 강북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같다,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가 봐봐. 수급조절은 수급이라는 게 따라서 수요와 공급.
부동산은 바로바로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단기는 신축이 안 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서 수급적이 어렵다는 건 단기에 장기 어떤 게 어려워? 잘한다. 단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다, 단기다? 단기 어렵고. 국가성 때문에 많은 사람, 수요자가 제한돼 있죠. 비싸기 때문에 자금의 이용성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하다, 비동질하다. 그럼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거래를 공개해요? 거래를 비공개해요? 그러면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밀하게. 거의 사적인 경향이 많아요? 공적인 경향이 많아요? 사적인 경향이 많죠. 할 수 있겠어요?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토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자, 그러면 3B가 있어요. 3B. 자, 보세요. 개별성 때문에 3B인데, 자, 들어보세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비공개. 표준화예요? 비표준화? 조직화, 비조직화? 독점, 비독점? 독점인 비가 빠집니다. 그죠? 따라서 그때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3B가 비공개, 비조직성, 비표준화는 맞죠? 맞는데, 아까 독점이라는 기억하시죠? 그럼 독점성에는 그냥입니까? B가 빠집니까? 빠지기 때문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표준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조직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4번 하다가 제가 여기로 빠졌죠? 그러면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왜 틀었을까?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탄력 비탄력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볼게요. 비탄력은 가파르죠. 그다음에 서 있다. 탄력 좀 완만하잖아요. 그다음에 누워 있다. 누워 있어요. 그 비탄력은 서 있는 게 프라이스예요. 자, 따라서 가격, 양. 그러면 서 있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가격 폭이 큽니까? 가격 쪽이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탄수화물을 내가 먹이면 옆으로 자꾸 퍼지죠. 그럼 탄력적이면 어디가 크다? 양이 더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요, 양이 더 커지고 가격 변화는 적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가 가격이 더 변동이 작다.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적은 그냥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자, 누워있다는 것은, 자, 그려도 되는데,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 수요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데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적은 가격폭이 크죠. 근데 탄력적인 뭐에 표현해요? 양, 가격폭은 작겠죠. 맞나요? 그럼 탄력적은 누워있으니까 가격폭이 크다, 가격폭은 작다. 양의 폭은 큰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비탄력, 따라서 비탄력, 가격. 비탄력적인 뭐가 큰 거예요? 가격 변화가 큰 거고,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큰 거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비탄력이라고 그랬어요? 탄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폭이 크겠어요? 가격폭은 작겠어요? 작고 양의 폭은 크겠죠. 언더스탠드? 자, TSL을 강화시켰어. 그러면은 수급자재 시장 진입이 쉬워, 어려워? 그럼 효율성을 줘야 되겠지. 1번이 틀었으니까 3번이 맞겠지. 그죠?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예요. 그러면 택지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주택 공급도 어렵죠? 비트라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고. 자, 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상황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을 싸게 받는 겁니까? 그럼 얘네들이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인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장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에요. 이게 5번인데, 자, 여기 연습 게임 좀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서 한쪽이 이동. 그럼 한쪽이 이동한다는 거는, 자, 둘 다 이동하는 겁니까? 한쪽만 이동합니까? 한쪽만 이동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공급이 불변일 때, 따라서 수요만 증가.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서 균형이죠? 수요하고 공급이죠. 그러면 증가는 그냥이요, 우측이에요.
감소는요. 자,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양은 따라가요. 근데 가격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죠.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요, 양도 따라가죠. 공급하면 양 따라가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상승합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따라서 둘 다 올라간다. 수요는 둘 다 감소하죠. 근데 공급 증가는 그냥 양만 증가해요. 가격 하락하고 공급 감소는 양 감소하고 가격 상승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면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면은 같아요. 반대 방향은 자, 요건 갈게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했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죠. 다음에 크다 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걸 무시하죠. 같다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인데 요건 좀 요새는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요걸 가는데 천천히 볼게요. 자, 여기서 좀 걸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정답은 옳은 걸 지금 고르라 했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해서 설명다. 자, 아까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무시하고 수요 감소만 보시면 돼요. 기억하시죠? 수요 감소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그러면 가격만 하락하겠어요? 양도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고.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공급 증가만 봐라. 증가는 어떻게 돼요? 양은 무조건 증가했죠.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이건 기출인데, 건축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하락했다는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자, 칩 한번 보세요. 그럼 가격과 양에서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났다는 건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양은 감소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은 맞죠? 근데 양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고요. 자, 둘 다 증가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죠. 가격은 반대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요. 자, 이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자,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수요에 따라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까? 가격은 상승합니까? 수요가 증가 쪽으로 가니까 양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그 해설집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1번 천천히, 1번 균형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2번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3번 거래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 그 다음에 5번이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는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그냥요,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요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요거 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적어 드린다면, 아까 제가 4번은 48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48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지금 우리가 41페이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갑니다. 이 탄력성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6번을 냈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당연히 3번이에요. 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제 1일 특강 때, 자, 어떻습니까?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가가가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죠?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 사시겠어요? 오피스 사겠어요? 오피스 때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가격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잘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번은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자, 따라서 대치 효과. 대치 효과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하나는 실질소득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내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느낌이 들어서 임대주택적으로 내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효과다? 대치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걸 또 해보죠. 만약에 소득 효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득 효과가 맞습니까? 대치 효과가 맞습니까? 자, 만약에 내가 임대료가 상승해서 그만큼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내 임대주택을 감소했다는 건 소득 효과죠. 그럼 이건 소득이 맞습니까? 대치가 맞습니까? 대치 효과 맞고요. 자, 인구의 감소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1특강
어떻습니까? 양선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특강 했어요. 따라서 양선상님이 점을 잘 본다. 점을 잘 본다. 그럼 양선상님이라는 건 따라서 수요량. 그럼 양의 변화가 나오면 이건 그냥요 곡선 선상이에요. 선상이고 점이죠. 특강 좀 들으세요. 맞나요? 따라서 양선상님이 점을 잘 본다. 근데 복치를 많이 달라 그래요. 이건 그냥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오케이? 근데 인구는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그러면 수요량이겠어, 수요의 변화겠어. 수요의 변화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아까 또 나왔는데 균형 상태에서 건축재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건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자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수요만 증가해요? 공급도 다 증가해요? 다 증가하죠. 같이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해놨던 거 또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으로 가면은, 이건 35페이지라고 적어보시고,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자, 갑시다.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죠? 10%가 상승했죠. 얘가 5% 감소했죠. 그럼 0.5잖아요.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대체제는요. 아까 그냥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그럼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면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늘어났다. 이건 대체제죠.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에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 자세히 보세요. 소득이 늘어났는데 수요량이 늘어났다. 자, 우리가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요, 이건 플러스 값이 돼요. 플러스 값이면 정산재라는 거죠. 소득 탄력성에서. 맞나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양을 줄이는 게 열등제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대체제 보완제 기억하십니까? 자, 대체제의 가격과 해당 해당 수요는 그냥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A 가격이 비싸지면 B를 많이 샀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면 무슨 제다?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보완제는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C가 있는데 우리가 커피에 설탕 타 먹잖아요. 보완관계.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은 보완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건설을 했어요? 자, 여기서 반대 방향은 열등제와 보완제는 같이 간다? 반대로 간다? 그럼 플러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났다고 맨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근데 집에 가서 막 바가지 붙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애기 울면서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같이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열등제 보완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나왔지? 그럼 열등제가 아니라 정상제가 되죠. 맞으겠어요? 마이너스 0.5가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제? 정상제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차 탄력성 0.8이면 플러스죠? 플러스는 아까 보완제였어요? 대체제였어요?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생산의 소비 기간이 길다는 거는 공급하는 시간이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공급이 쉬워요? 어렵고.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럼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인허가를 내야 되죠. 미다락적이고, 또 오래된 주택 같은 건 바로바로 생산되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거 35페이지 해놓으셨죠? 그 다음에 8번에다가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요건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반드시 뜨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서 다 나왔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해설에 잘 해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셔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렇게 볼게요. 갑니다. 자, 8번. 정답은 2번인데 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죠?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따라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고. 자, 따라주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소득이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까? 교차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차라는 자체가 내려간다는 것은 자, 뭐뭐에 대한이라는 A 재화가 내려가고 B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가격에 대한 B 수요인데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자, 7판. 자, 가격 탄력성이 지금 몇 점 몇이죠? 0.6.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 가격 탄력성 0.6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려면 그 탄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 소득,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이 0.5일 때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가격, 수요, 소득 다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요? 3%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험장 가셔서 바로바로 하시는 거죠. 요거랑 곱하면 되겠죠. 36, 18이죠. 근데 그냥 빠져요. 빠진다는 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 1.8이 빠진다는 거죠.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 2달밖에 안 남았어. 맞아요? 그 다음에 소득 있죠, 소득. 소득이 0.4는 플러스죠. 그럼 열등제예요, 정상제예요? 정상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소득이 늘어났어요? 3%죠. 그럼 따라서 3, 4 얼마냐고? 10이죠, 12. 12만큼 그냥입니까?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그러면 따라서 오피스텔이 내려간다. 오피가 내려가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5죠.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3하고 0.5를 곱하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3호, 그럼 몇 점 몇? 1.5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맞나요? 계산기 꺼내보세요. 얘를 더하고 얘를 빼보세요. 자, 플러스는 더하고 1.2 더하고 1.5 더하고 마이너스 1.8을 빼보세요. 마이너스 1.8 뺐어요? 그럼 플러스 0.9가 나왔죠. 그럼 그만큼 증가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인 거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2번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 여러분들은 이 식을 적으셔야 돼요. 가서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 바로바로 저 시험지에다가 푸셔야 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강사가 아니거든요. 강사가 아니면 그냥니까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까? 자, 할게요. 지금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었죠? 0.6. 소득 탄력성이 0.3.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이 0.5였죠. 대답해봐요. 우리 3%씩 늘어난 거예요. 3%씩.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오르면 양이 빠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8만큼 빠졌는데 감소라는 자체를 하게 되면 힘드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란 말이에요. 맞나? 그러면 빠진 건 그냥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3, 4, 10이지. 1.2만큼 그냥 증가를 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도 줬고 나중에 세 가지를 갖다가 빼고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따보세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그럼 오피스텔이 내려간다. 대안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와서 아파트가 늘어나게 된 거죠. 오피스텔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해서 똑같이 3%, 3호, 15,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요거 더하고 요거 빼면 되는 거죠.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장 가셔서는 강사도 아니니까 이걸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바로 가야 돼요. 나랑 같이 시험장 왔어요. 자, 일로 와봐요.
0.6, 0.3, 0.5인데 몇 퍼센트씩 상승했다. 그럼 3% 상승했으니까 아파트가 빠지지. 3, 6, 18, 몇 점 몇씩 빠져요? 플러스야 마이너스 1.8. 여기다 옆에다 적으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소득 타겟수 0.4지. 소득도 3%지. 이거 정상제잖아.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지. 3, 4, 10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1을 적어 놓으시고. 대답도 안 해. 아시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이 개로. 오피스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가 늘어나죠? 그럼 오피스 가격이 3% 상승했으니까 3, 5, 15잖아요. 1.5 늘어났죠? 근데 감소된 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된 거는요. 그럼 요거 더하고 요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0.5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반드시 뜹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이거 뜰 때가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떠가지고 얘가 종합선물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뺏긴단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틀었으면 집에 가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9번 갈게요. 이렇게 요약해드린 게 괜찮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제 강의에 매주 암기 노트가 있었어요. 그걸 처리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순계충호. 자, 그러면 순환이라는 건 그냥요, 순환을 하죠. 다음에 정점, 저점. 다음에 정점, 저점. 정점, 저점이 나오면 순환이에요. 올해 정점을 찍고 후퇴했다는 건 계절이에요, 순환이에요. 근데 계절은 어떻죠? 1년마다 반복을 하는 거죠. 추세적, 장기적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이라는 것만 나오니까 보고, 무작위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은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이고요. 부동산은 경기 변동 주기가 짧다, 길다. 진폭이 크죠? 정점이 낮아요, 높아요? 저점이 깊죠? 그 다음에 지역적 규칙의 개별적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강력적으로 우리가 확대되고, 자, 이거 잘 나와요.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항상 후행한다, 선행할 수도 있다. 선행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에 한 방에 훅 간다. 그럼 회복은 빨라요, 서서히. 후퇴는 빠르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타선 기간이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고, 시간차 민감을 정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칠판 보세요. 얘네들이 물어보는 게 얘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가격도 하나의 경기의 순환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칠판,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회복시장이지. 그럼 회복시장도 그냥 올라가. 그냥 짝대기 올라가지. 누구 중시야? 매도자 중시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따라서 반대로 간다. 과거의 사례가 무슨 선이 되죠? 하한선이 돼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금리 낮고 공간 낮고. 자, 하향시장 가격이 떨어지죠? 누구 중시죠? 매수인 중시. 이거 지금 알고 있어, 이거? 내렸다 올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이 되죠? 상한선이 금리 높고 공간이 높죠? 맞죠? 자, 안정시장은 그냥입니까? 역세권 소형 아파트 불황에 강합니까? 그건 가격이 안정되고 가벼운 상승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기준이 되고, 가구가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기 때문에 순환분류다, 순환분류는 아니다. 뭐 다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요거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방학 동안에 대학가의 원룸에 공실이 생긴 건 무슨 쪽이야? 계절적이 되겠죠. 계절적이고. 부동산은요, 자,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회복이 빨라요, 오래 걸려요? 후퇴는 어떻게 돼요? 빠르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등산하실 때 2시간 잡을 때 꼭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려가면 빨리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간다. 그럼 회복은 빨라요, 느려요? 나중에 훅 가죠. 후퇴는 빠르다니까 바뀌었죠. 우경사 비대칭은 맞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 같은 정부의 정책 경기 같은 거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추세적입니까? 이건 무작위적 변동입니까? 무작위적 변동이고. 아까 안정시장은 순환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순환 국면이 아니죠. 순환 국면이 아니고요. 정답 몇 번이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상향시장, 회복시장, 거래사례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순환이 맞아요, 계절적이 맞아요? 자, 다음에 한 방에 훅 간다. 그 회복은 느리고 후퇴가 빠르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추세적이에요,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무작위적이고,
안정시장은 아까 순환국면에 들어오면 안 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상향시장은 직전 회복 거래시장에 대한 현재 시점에 무슨 가?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3페이지라고 적어놓으세요. 43페이지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0번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진행할게요. 아까 화면에서 봤기 때문에, 자, 아까 요거는 제가 요걸 보여드렸죠. 요거 아까 했으니까 이거 재미없어. 이거 끝나고 빨리 요거 할게. 요거 정답 몇 번이야? 아까 했잖아. 4번이죠? 그럼 진출이 어렵다는 건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비싸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거죠. 유효자산이 제한됐으니까. 개별성이 맞다? 고가성이 맞다? 고가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파생된 거. 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그 부중성과 부동성. 자, 지역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많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옮길 수가 없죠? 비표준화되는 게 개별성이고, 소수의 구매자. 다수였어요? 아까 소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가성 때문에 우리가 비싸기 때문에 유효수가 제한됐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답은 몇 번? 4번. 그리고 또 48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요. 계산 문제가 참 어려워요. 자, 따세요. 빼안나? 빼안나는 거 아시죠? 지금 현재 제가 빼안나에 대한 정보 가치만 해드렸더니 토지 현재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따라서 토지 현재 가치. 토지 현재 가치는 불확실성에서 매도자 매수자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빼안나는 아시죠? 근데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에 대한 걸 이제 보는데, 이 토지 현재 가치는, 자, 우리가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는 그 불확실성의 토지 가치예요. 지금 알아요? 아직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토지 현재 가치를 보겠습니다. 이게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빼안나는 아시죠? 빼안나는. 그래서 빼안나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 정보 가치는, 자, 정보의 가치는, 정보 현재 가치는, 자, 제가 따라서 빼안나. 자, 그래서 빼는 게 뭐예요?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 빼고 안 될 확률과 할인하죠. 그래서 이거부터 구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갈게요. 빼. 그러면 실현되는 거에서 안 되는 미실현에서 안 될 확률이라는 게 있죠. 안 될 확률. 요거 나오시면 답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때가 됐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52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자, 합니다. 따라서 나누는 거죠. 자, 우리가 1년 후에 대한 일시불 현재 가치를 땡기는 게 20일의 현가계수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에 1년이면 1승, 1년이면 2승이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할인율. 자, 그러면 이제 대입시켜서 빼안나부터 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자, 따라서 정보의 현재 가치만 나온다. 토지 현재 가치는 예전에 한 번 떴다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죠? 중개법.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끼세요. 여기다. 떠놓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서는 정보가 있다. 다음의 경우는 현 상태에서 토지 현재 가치와 신역사에 들어갈 정보 가치인데, 시험 문제 정보 가치가 나오니까 정보 가치부터 풀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빼앗나는 것은, 자, 실현되는 걸 볼게요. 역세권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니까 2승이죠. 자, 들어서면은 몇 %죠? 그럼 안 들어서는 확률은요? 이걸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60%.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1년 후에 예상되는 신역사가 들었으면 얼마예요? 이게 실현된 가치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요. 이게 미실현된 가치죠. 대입시키고 빼고 안 되는 확률 곱하고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요게 요구순일이죠? 1년이니까 0.1에다가 1.1을 나누면 되죠? 그럼 자,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우리가 억 단위다 보니까 8억 8천을 8.8억이라고 해도 될까요? 허락받고 할게요. 그럼 6.65게 되겠죠, 그죠? 6.65. 그럼 빼면 얼마예요? 2.2억. 그럼 2.2를 60%로 곱해보세요. 2.2 곱하기 60, 저도 해볼게요. 2.2에다가 곱하기 60%를 누르면 돼요. 1.32가 뜨나요? 1.32. 그럼 1.32억에다가 아까 몇 점 몇 수로 나누면 돼요? 1.1. 나누기 1.1 해보세요. 나누기 1.1 하시게 되면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죠? 그럼 1.1이라는 것은 1억 2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따라서 토지 현재 가치.
요게 이제 중개사법에서 나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해드리는데, 자, 시험 문제는 정보 가치만 나온다. 현재 가치는 안 나오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이건 불확실성한 현재 가치예요. 자, 예전에 중개사법에서 썼는데, 보세요. 토지의 미래 가치입니까? 토지 현재 가치입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중개사법에서 썼던 게 매도자, 매수자의 중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자가 따라서 투자자, 이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자, 이걸 넘기려고 하면 토지 현재 가치를 알아야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에 대한 토지 현재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들었으면 아까 얼마였죠? 8억 8천. 그런가요? 곱하기 확실히 들었으면 몇 %예요? 40%죠. 40%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미실현되는 게 6.6이죠. 그럼 안 들어서는 게 몇 %예요? 60%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의 가치입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야 매도자, 매수자 간에 현재 가치로서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건 1.1로 땡기시면 되죠. 따라서 GT를 이용하자. GT. 계산 끝내세요. GT는 알아서 자기가 다 해줘요. 8.8을 치세요. 곱하기 40%를 눌러보세요. 3.52 나오나요? 나온다고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AC 누르면 얘가 AC에 누르시면 안 됩니다. 더해줘야 돼요. 얘가 더해줘요. 눌렀어 AC? 큰일 났네. 이거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 얘가 뒤에 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6.6 쳐보세요. 곱하기 60%를 눌러보세요. 3.96 나오나요? 자, 뭐 누르면 되나요? GT를 누르면 G가 알아서 더해줘서 몇 떠요? 7.48이 뜨죠. 7억 4,800이라는 뜻이죠. Understand? 그럼 7.48에다가 몇 점 몇을 나눠준다면 1.1. 나누기 1.1 한번 해보세요. 그럼 6.8이 나오나요? 그럼 6억 8천이라는 뜻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자, 입을 크게 열어. 우리 시험에서는 정보 가치만 나온다. 토지 현재 가치는 출제가 예전에 됐고 지금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의고사 토지 현재 가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빼앗나로 가야 돼요? 빼앗나로 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정상적으로 불확실성을 고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간다. 지대로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다 해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론소라는 학자 아시나요? 자, 알론소가 뭐냐면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그럼 얘를 입찰을 받아갖고 이 알론소를 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 비싸게 샀어? 그럼 최소야? 최대야? 최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다시 할게. 이 알론소를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를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알론소를 어떻게 샀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럼 계속 앓는 소리를 하지. 그래서 이거 앓는 그래서 앓는소라고 줬어. 그럼 앓는소 나오면 최소 최대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자, 딱 전용 수입 경제지대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파레토 학자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가 얘를 바꿔냈기 때문에 전용 수입에 대한 개념을 경제지로 바꿨기 때문에 올해 경제지대가 정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세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는 같다, 다르다. 따라서 글씨도 다르다. 파레토가 이제 경제지를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갑돌이가 지주예요. 토지의 주인입니다. 얘한테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57페이지만 적어놓으시고 자, 얘한테 이제 지대를 받아요. 토지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죠. 그래서 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얘가 80만 원 받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얘가 100만 원 받아요. 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입이라고 합니다? 전용 수입.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정상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런가요? 전용 수입인데 자,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면서 전 빼면 20만 원이 경제지대죠?
경제지는 전체 수입에서 그냥입니까? 전용 수입을 뺀 겁니까? 뺀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생산 요소의 대가이기 때문에 공급의 타격성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노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고요.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라면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럼 박찬호 선수는 서울에서는 1억 주는데 LA 다저스 가니까 100억 줬다면 얘가 더 먹는 거는 90억을 먹었잖아요.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울수록 경제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의 본다면 칠판. 자, 따라서 전용 수입과 경제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할 그냥입니까? 최소한의 지급액입니까? 정상인을 얘기를 해요. 맞나? 근데 경제재는 아까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뺐죠. 그럼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 뺀 게 무슨 지대죠? 경제지대죠. 맞아요? 자,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직은 안 떴지만은 만약에 나온다면, 자, 들어보세요. 토지에 대한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은, 자, 아까 전체 수입에서, 자, 요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생산비를 보니까 이게 전용 수입이 되고 더 받는 게 경제지대예요. 그러면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수록 더 왔죠. 그럼 어려우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파레토는 토지는 공급이 쉽다, 전혀 어렵다. 그럼 100%다 경제지대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칠판 갈게. 자, 공급이 쉬울수록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받아요? 그러면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다 100%다 경제지대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알아야 그 5번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지금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갑니다. 도시 지역에 대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57페이지라고 그랬죠? 57페이지 적어놓으시고요. 도시, 자, 이거 좀 지문이 잘못됐네. 지문이 지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옮기다가 밤새 하다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프린터는 맞게 돼 있죠? 지대에 대해서 틀린 거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밤새서 만들어요. 밤새서 눈이 막 빨개고 그래요. 밤새서 만드니까 할 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볼게요. 리카도 있어요? 리카도는 어떤 걸 찾으셨죠? 비옥도예요. 그럼 비옥도 나왔다면 누구죠? 리카도. 그러면 얘는 수학이 체감 법칙을 나타내는 거죠?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자, 들어보세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자, 도심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외곽은 땅값이 싸죠? 그럼 지대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그럼 안쪽은 토지를 늘려야 돼요? 자본을 늘려야 돼요? 자본을 늘리고 나갈수록 토지를 늘리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안쪽일수록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그럼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그럼 자본을 많이 늘리고 나갈수록 토지를 많이 늘리죠? 그러면 우리가 조방적이고 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집약적일수록 그냥입니까? 결합 비율이 높습니까?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을 도심에 가까울수록 낮다, 높다. 외곽에서 낮아지죠. 그럼 도심 지역에서는 입지하는 활동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심은 땅값이 비쌉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알론소 기억하세요? 예. 알론소 어떻게 썼어요? 비싸게. 그럼 어떻게 썼어요? 최소예요? 최대예요? 입찰 받기 위해서는 최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입찰 받기 위해서는 단위 토지나 지불하고서 최소다, 최대다. 그러면 초과인을 제로로 가야 되죠? 정상이 아니라 초과인이 제로. 자, 우리가 여러분 마르크스 아시죠? 자, 마르크스는 자, 소피 마르소. 그럼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잖아요.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그럼 소유 자체에서 나오니까 절대가 되겠죠? 지발성 원인을 보면 차이지대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체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 공부를 했다. 자, 경제지대가 생산량에 기록되는 초과연으로 공급이 어떻게 할 때 경제지대가 전부 가나요?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받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는데, 13 나올 것 같아요. 컨버스가 아직 안 떴거든요. 그래서 컨버스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테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컨버스는, 자, 분기점 모형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다? 컨버스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분기점, 비읍 들어갔죠? 컨버스에 비읍 들어갔죠? 그러면
분기점 나오면 허프 찍어야 돼, 네일리 찍으셔야 돼요, 컨버스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분기점. 그래서 경계 지점을 얘기해요. 경계 지점. 경계 지점을 나타내서 끌어당긴 유인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리적인 반비례하고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A, B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자, 시험 문제가 경계 지점 나왔다, 분기점 모형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된다고요? 컨버스 찍으셔야 돼요. 자, 분기점에 비읍 들어갔죠? 컨버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 지점. 경계 지점 나왔다, 누구 찍으셔야 돼요? 컨버스. 알겠죠? 다시 경계 지점, 컨버스. 자, 이렇게 갈게요. 따라서 큰 버스! 큰 버스가 막 나한테 들이대요. 그럼 나는 그냥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되죠. 아, 괜히 나와. 아씨. 알론소는 괜찮았는데. 자, 경계 지점 나왔어. 누구야? 무슨 버스? 큰 버스 어떻게 해? 큰 버스 나한테 막 들이대. 막 어떻게 돼? 어떻게 해? 분기점 비읍 들어갔지? 컨버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상권의 경계 지점은 작은 도시에 가까워요.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그럼 A가 지금 몇만 명이에요? 16만. B가 그럼 어느 쪽에 가깝겠어요? 이걸 잘해야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죠? 어디가 가깝죠? B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디에 가깝다?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따라서 분기점, 비읍, 컨버스죠. 따라서 큰 버스 큰 버스 보면 나 어떻게 돼? 경계해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경계 지점 컨버스예요. 뭐 어떻게 되냐면 1대1이라는 거는 따라서 유인력이 같다. 100명 있으면 50명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도 여기가 크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있는데 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 집에 가요. 그죠? 뭐 어떻게 가냐? 칠판. 자입니다. 큰 쪽에 갈 거야? 작은 쪽에 갈 거야? 일로 쏠려 있죠? 쏠려 있고 지금 어디서부터예요? A서부터 멀리 있잖아요. 그럼 더 멀죠? 전체 키로가 몇 킬로죠 지금? 15kg죠. 15kg를 반을 딱 자르면 얼마예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그럼 7.5를 넘어서 있겠죠? 뭘 넘어서 있다?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찍기 못하게끔 이렇게 바꿔놨어요. 8kg부터 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공식을 적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 연습 게임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시험 문제가 1하고 9가 나왔어요. 1하고 9. 자, 그러면은, 자, 1000제곱미터와 9000제곱미터가 나왔었는데, 자,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이 감정평가를 풀고 있어요. 자,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kg가 나왔었어요. 몇 킬로? 8kg.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요, 오지선다예요. 여기까지 거리를 재라 그랬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자, 얘가 1kg, 얘가 2kg, 얘가 4kg, 4가 5kg, 얘가 7kg. 자, 8을 반으로 쪼개면 얼마죠? 그럼 4 안쪽에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이쪽 쏠린다는 얘기야. 대답해줘, 해줘. 특강하고 있는 거야. 고급진 거야, 되게. 별로 고급진 것 같지가 않아, 눈치가. 자, 그러면 이해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9배가 나왔죠? 근데 여기 4배가 나온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9하고 루트 4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컨버스는요, 이 작은 쪽을 1로 봐요. 얼마로 본다? 1로 봐요. 그러니까 1kg라고 생각해 보세요. 1kg면 여기 그냥입니까? 키로수가 더 멉니까? 멀죠. 몇 배 먼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씌운다. 자,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넣거나 얘를 넣겠죠. 그럼 거리가 가깝겠어요? 더 멀겠어요? 먼 건 큰 쪽을 올리겠죠. 그러면 9가 올라가고 1이 내려가죠. 루트 9 아세요? 그럼 우리 시험제가 루트 9가 공인중개사 나왔고 감정평가사가 루트 4 나왔어요. 루트 9하고 루트 4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죠. 루트 9는 3입니다. 자, 2는 4. 그럼 2 아니면 3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자, 갈게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컨버스 얘기했다면 여기가 1대 3이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1kg, 3kg. 그러니까 1kg는 3배 떨어졌다는 거죠. 대답해야 해요, 내가. 대답해줘야 내가 하나 줘요.
대답 안 줄 거야. 그냥 공식 할 거야, 공식. 어려운 거 막 루트 씌우고 막 공식 해갖고 막 못 맞히게 할 거야. 어? 거기 보고 있어, 이거? 큰 버스이지? 큰 버스 어떻게 돼? 이런 게 분기점에 비입 들어가고, 이동 됐고, 작은 쪽에 가깝고, 1대 3이고, 대답은 안 하고. 몇 대면? 그러니까 여기가 한 배수면 여기가 세 배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지금 8이라는 거 적었죠? 그럼 1하고 3에서 1kg는 아니겠죠? 1kg면 3kg니까 4kg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가 2로 넣으면 어떨까요? 2로 넣으면 얘가 2고 3배가 되죠. 그럼 8kg가 맞겠죠. 그럼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자, 1하고 2를 더하면 3이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자, 갑니다. 요게 지금 갑니다. 1대2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1대2면 1하고 2를 더하면 얼마죠?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3이 되고 얘가 또 3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다. 제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1대3이죠. 그럼 1대3이라는 거는 1하고 3을 더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럼 4분의 1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큰 쪽이 9배가 크면 이 작은, 여기에 가까운 쪽을 몇 분의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4분의 1로 나눠주면 그게 정답이 돼요. 그럼 바로 2kg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겠어요? 불안한데, 지금? 자, 지금 이게 2배, 4배예요, 4배. 몇 배다? 1대4가 되죠. 이 전체가 15kg죠. 가자. 맞아요? 그럼 1대 루트 4니까 얘는 1대2가 되겠죠. 그런가요? 1대2라는 자체는 2하고 1을 더하면 3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이죠? 여기는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작은 쪽을 나누시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9배가 뜨면 작은 쪽을 몇으로 나누면 정답이고 4로 나누면 2kg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 요건 몇 배죠 지금? 2배죠. 2배일 때는 몇으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하면 내가 공식 적을 거야. 이거 괜찮아?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15kg죠? 그럼 3으로 나누면 여기가 얼마죠? 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킬로가 된다? 10kg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진짜 호흡짐을 듣고 있고. 처음이야, 강사. 힘들어. 따라서 큰 버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계해야 돼요. 분기점이잖아요. 큰 쪽에 깝다, 작은 쪽에 깝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가 1000하고 9000 나왔죠. 그럼 이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면 8kg부터 밑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1kg 아니면 2kg죠? 근데 1대 루트 9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얼마로 나누면 얘가 튀어나올까요? 4로 나누면 2kg가 튀어나와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따라서 4배가 나온다. 루트 4가 나와요. 이 감정표가 시험 문제인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1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4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으로 나눠졌죠? 3분의 1. 그러니까 9배는 몇 분의 몇으로 나눴고, 4분의 1로 나눴고, 4배는요? 3분의 1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전체가 몇 킬로죠? 15죠. 3을 나눴죠. 여기가 몇 킬로예요? 5. 그럼 여기는 10킬로가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맛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컨버스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 갈게요. 칠판. 요거 몇 배죠, 지금? 4배죠. 그런가요? 그 4배는 작은 쪽을 무엇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쪽이 넓고 이쪽이 짧죠? 그럼 15를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몇 킬로고? 5kg. 여기가 10kg니까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늘 틀렸으면 집에 가서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따로 루트 9, 루트 4 나온다. 그래서 루트 9는 공인중개사 문제고, 루트 4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죠. 아시겠죠? 이렇게. 꼭 하세요. 밑에서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시죠.